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H7B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죠. 아무래도 이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시간을 보면 뭐 보합으로 끝나긴 했지만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해 보여. 간당간당해 보이고, 그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공포에 질리고 있는 것 같고, 거래량도 보면은 차트를 보면 주가가 이 주봉상 기준봉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HLB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확하게 좀 감이 안 잡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HLB를 보면은 차트 자체가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흐름이죠. 그쵸? 내려오고 있는 흐름인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은 클래스 2를 받아가지고 주가가 빠졌다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밀렸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고의적으로 만든 하락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외국인 지분율이 현재 22%에 달하고 있고요. 그다음 공매도 잔고에 관련된 내용들도 좀 이따 해드릴 텐데, 자 먼저 차트 분석부터 도와드릴게요. 자 보면은 잘 봐봐요. 지금 주봉상 보면은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주봉상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거래량이 줄어든다. 자,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계속 거래가 줄어든다는 것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 가격대, 내려오는 이 가격대에선 난 더 이상 매도하지 않을 거야라는 심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려오면 주가가 내려올수록 거래량이 만약에 터지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거는 너무나 안 좋은 신호죠. 왜? 나는 이 바닥권에서도 이렇게 많은 물량을 던질 거야라는 신호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은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뭐요? 아, 매도할 놈들이 거의 다 매도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누가 보고 있는 거다? 주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어요. 하락해서 싸게 산다고 좋지만 우리가 자리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절대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 구간, 중요한 지지선을 이탈시킴으로써 세력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단기로 들어왔던 단타 물량들을 내보내면서, 그죠? 단기로 이렇게 V자로 가면 얘네 먹고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여기 들어온 단타 물량을 손절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봐봐요. 이 밑에 구간을 잘 보면은 여기 봐봐. 63,000원 구간. 제가 여기를 잠깐 표시를 해드릴 건데, 자, 여기를 보시면요. 지금 이 구간 밑에서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그죠? 요 밑에서. 그럼 이 말은 뭐냐면 63,000원 밑에서 신규 진입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신규 진입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이거 지금 매도해야 되나? 수익률 이거라도 챙겨야 되나? 이 생각 분명히 할 거고요. 오히려 또 고가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지금 공포감이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손절을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횡보를 해주게 된다고 했을 땐 세력들한테는 또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개인들의 평단가를 올릴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2만원, 3만원대 HLB가 오랜 횡보를 했고 많은 개인 투자자가 평단가 3, 4만원 구간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의 평단가가 3, 4만원 여기면 좋지가 않아요. 왜? 주가가 확 밀렸을 때 여기까지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팩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랜 시간 횡보를 해주는 것 자체가 개인들의 평단가를 3, 4만 원이 아닌 어디 5만 원, 6만 원까지 평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변동성을 계속 일으키면서 손절하는 사람, 익절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이 가격대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클래스 2에 대한 어떤 이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아니, 선생님, 왜 도대체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만 해주고 싶지 않아요. 나쁜 말도 해주고 싶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좋은 말이죠. 근데 이건 왜냐면 HLB 종목 특성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HLB는요 여태까지 주가를 올릴 때 정말로 제대로 뭐죠? 제대로 뭐 약물을 개발해서 주가를 올린 적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주가를 올리는 걸 보면은 딱 하나였다. 이 단어 한 글자. 세 글자죠. 기대감. 이 기대감이라는 단어로서 주가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린 게 뭐요? HLB요.
과거의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때부터 그죠? 과거 주봉으로 볼까요? 편하게 주봉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보면은 이때 당시 주가가 어떻게 10배가 올랐을 때도 위암 관련된 내용들 그죠? 내용들 기대감 이때 뭐야? 나노코박스 기대감 선낭암 기대감 자 FDA 승인 기대감 자 보면은 뭐가 제대로 승인된 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었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바꿔 해석하면 뭐냐면 클래스 1에 대한 부분, 그죠? 클래스 1에 대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기대감이 어떻게 기대감이 커지면서 클래스 1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는데 클래스 1이 아니고 클래스 2가 나오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주가의 상승을 뱉어내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HLB가 올라갈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클래스 2가 이미 떴고요. 그죠? 클래스 2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겠죠. 얘가 내년 3월 20일 전에 승인에 대한 여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라는 게 생겨요. 주식에는. 특히 HLB는 더 그렇고요. 기대감이랑 생긴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면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는 건데 이 기폭제가 언제가 될 거냐면 저는 11월 중순이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라가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거다. 왜? 왜냐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비모 실사에 대한 부분이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까지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CMC 관련된 내용들. 요게 아직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요것도 11월, 12월에 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왜? 3월까지 승인에 대한 결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여기서 고려해봐야 되는 것은 적어도 11월 달부터는 뭐가 된다? 중순 이후로부터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줄 것이다. 클래스 2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 과거를 좀 보더라도 여러분 잘 봐봐요. 잘 봐봐요. 과거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죠? 13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FDA에서 서류 심사가 통과되고 나서 2024년도 5월 16일까지 결과를 줄게라고 발표할 때가 언제요? 23년도 7월 17일입니다. 그쵸?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간 건데 생각을 해보면은 HLB를 잘 보면은 근데 이때랑 회사가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단 말이야. 그죠? 간암에 대한 승인이 된 게 아니고 다른 약물로 뭐 승인 받은 것도 아니야. 가치가 똑같아. 3만 원대인데 근데 가격이 다르죠. 얼마요? 13만 원. 가격이 4배 차이가 나네. 그쵸? 회사가 달라진 건 없는데 이건 뭐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다는 증거거든요. 그것도 7월 17일부터는 언제까지 횡보했어요? 언제까지? 이때까지 횡보했잖아. 12월 12일까지 횡보했잖아. 그죠? 횡보했는데 이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올랐단 말이야. 이 이후로. 그죠? 5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주가가 올랐어. 왜?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다가올수록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주가가 분명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야 그렇게 좋은 말만 해주면 사람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잖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좋은 얘기가 아니고 진짜 제 있는 생각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은 요때도 제가 5월 14일에 승인되기 이틀 전에 여러분들한테 2분의 1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99% 승인되는 게 어딨냐. 우리는 항상 리스크에 대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요걸 때 영상 보기 전에 제가 공매도 잔고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잠깐 볼게요. 자,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뭐가 되고 있어요? 공매도 잔고가 계속해서 300만 주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공매도는 상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핵심은 뭐다? 공매도가 상환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HLB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상환을 하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근데 봐봐. 내가 이 공매도 세력의 공격이 아니라 주가를 상방으로 올릴 것 같은 올릴 세력들이 고의적으로 눌렀다라고 생각을 되는 이유가, 첫 번째로 이 5월 16일에 그리고 5월 20일에, 그죠? 이 16일과 20일 왜 안 뜨냐? 잠시만요. 자, 보면은 자, 5월 17일과 5월 20일 한가를 갔을 때 공매도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보면 되고요. 그다음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때 10월 11일 이때도 공매도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보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최근에 10월 11일부터 보면 공매도가 안 들어왔어요.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악재라고 생각했을 때 공매 잔고가 늘었어야겠죠. 근데 공매 잔고가 줄어들면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빠지면 빠질수록 뭐 하는 거예요? 일단 상환하고 보는 거예요. 공매도 잔고를 왜?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건 공매도 세력의 공격이 아니었다라는 거고,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공매도가 누른 다음에 상환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땐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공매도 애들이 결과적으로 갚고 있다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5월 17일과 5월 20일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을 때도 보면 공매도 잔고가 오히려 늘지가 않아요. 이게 악재가 떴으면 사실상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악재가 떴으니까. 근데 공매도 잔고가 여기서도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급락이 나오고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다가, 그죠?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다가 어떻게 돼요? 자, 보시면은 5월 17, 20일 공매도 잔고가 어디까지 줄어들죠? 290만 주까지 줄어듭니다. 260만 주까지. 260만 주까지 줄어들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공매도 잔고가 올라가기 시작해. 일정이 언제요? 자, 6월 초를 볼게요. 주가 시세를. 자, 6월 초를 보게 됐을 때, 자, 6월 초에 주가가 어떻죠? 올라갔다가 횡보하는 구간에 있죠. 근데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주가는 변동성이 없습니다. 그럼 7월 1일부터 공매도 잔고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7월 1일부터 공매도 잔고 어떻게 돼요? 7월 1일부터 공매도 잔고가 주가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상환을 하죠. 그죠? 주가가 올라갈 땐 상환을 한다. 그죠? 이때 급등했잖아. 7월 2, 3, 4 봐봐. 7월 2, 3, 4 뭐 했어요? 2, 3, 4 급등 나왔잖아. 급등 나오니까 공매도를 어떻게? 상환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주가가 내려갈 때 상환하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오히려 공매도 잔고를 늘리고요, 올라갈 때 상환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지금 반대로 하고 있잖아. 내려가는데 뭐 하고 있어요? 상환하고 있잖아. 얘네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 보유 잔고가 계속 늘고 있잖아. 그쵸? 이 부분도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되고, 결과적으로 HLB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은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투매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물량은 다 세력들이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여기서 이 상황에서 기업을 쇼핑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말이 돼요? 진양고은 회장이 제정신이라면 이 구간에서 기업을 쇼핑하겠어요? 기업을 쇼핑함으로써 누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을 쇼핑한 걸 수도 있단 말이야. 항상 저는 개인들의 시선으로 주식을 보라고 하지 않아요. 돈이 많은 이 사람들의 시선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개인들을 털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오히려 기업 이수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개인들한테 실망감을 주고 불안감을 더욱더 가중시켜주는 게 돈이 많은 주포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 진양고는 세력이라는 거야?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 내피셜이지만. 왜냐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IR을 하고 주가 부양에 힘을 쓰지만, 주가가 빠질 때는 개인들이 털려 나가라는 것처럼 회사에서 공시도 제대로 안 하고 개인들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합니다. 주가가 빠질 때는. 그죠? 올라갈 땐 개인들이 좋아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하고요. 뭐 99% 승인이나 이런 발언이라든지.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서 기업을 쇼핑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개인들을 완전 털어내고 싶어서 작정하는 것 같다. 그죠? 반대로 올릴 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등장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봤을 때 이 흐름들을 보면, 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봐봐요.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언제요? 18,000원이에요. 18,000원. 날짜 언제요? 날짜, 자, 보면은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 자, 주가가 18,000원에서 봐봐요. 이 구간 얼마인지 봅시다. 자, 쭉쭉 올라갔어요. 어디까지 올라갔죠? 여기까지. 9만원까지, 85,000원까지 올라갔죠. 몇 배가 올라갔어요? 몇 배가? 5배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5배 주가가 올라갔는데 올라간 기간은 고작 몇 달이요? 고작 3주입니다. 3주. 3주 동안 5배를 올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HLB가 결과적으로 지금 오랜 시간 밑으로 찍어 눌러도 올라가는 거는 3주면 5배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야, 그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지만 HLB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왜? 여기 있는 세력들은 돈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5배가 아니어도 3배, 2배 올라가는 거는 한 달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면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처럼 HLB 또 달라붙겠죠. 그쵸? 지금과 또 다른 스탠스로 HLB 역시 믿었다. 이거 관점 나올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여러분들 조심하라고 할 것이고 지금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5월 14일 때처럼 솔직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이때 당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판단해 보세요. 자, 5월 14일에 찍어드렸고요. FDA D-Day 1일 욕먹어도 할 말은 한다. 욕먹을 수밖에 없다. 정말 죄송합니다. 거짓말할 수 없어요. 제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 했죠? 2분의 1 팔아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왜? 100%, 99% 승인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일단 볼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요. 언제죠? 5월 14일이죠. 승인되기 이틀 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자, 제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일단 들어보기 전에 댓글을 보시면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 매도에 대한 관점 정확하게 잡아드렸고 많은 댓글이 좀 달렸죠. 보시면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많아요. 오랫동안 HLB 들고 있다가 비중 축소하신 분들 정말 많고, 저는 이때 당시 저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고마워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잠깐만 좀 몇 개 댓글을 보면은 이런 분들도 그죠? 이런 분들도 평단이 3만원 이런 분들도 93,000원에서 어떻게 30% 정리를 좀 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량을 정리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라갔을 때. 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항상 저는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 관리.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내 수익률이 달라지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100% 승인된다가 아닌 99% 승인된다, 이 말도 결과적으로 거꾸로 말하면 1%의 실패 확률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하는 거다? 리스크 관리 하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이걸 보시고 좀 판단을 해보세요. 자,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면 절대 팔. 자, 여기서부터 일단 한번 볼게요. 나만 하다 어떻게 했죠? 주가가 다 밀렸죠. 저 여러분들한테 이거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했잖아. 말해도 여러분 안 듣는 거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LB도 마찬가지예요. 말해도 어차피 안 들어요. 들을 사람만 듣는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전량이 아니라 2분의 1 정도 손실을 최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욕먹을 치신 거 알아요. 욕먹을 치신 거 압니다. 근데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모든 유튜브 단어 HLB, 그냥 여러분들이 봐봐요. HLB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10개 중에 10개 다 눌러보세요. 다 눌러봐요. 뭐라 그래요? 10개 중에 9개는 올라간다고 해요. 올라간다고 한다. 그쵸?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기분이 좋아져요? 물론 제 영상 본다고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겠죠. 2분의 1 분할 매도 하라고 하는데 왜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득과 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승인이 됐을 경우, 승인이 안 됐을 경우,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둘 다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HLB가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구간이 이런 구간이다, 이런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팔라고 하겠습니까? 한 주라도 팔라고 하겠어요? 절대 팔지 말라 그러죠. 여기서 리스크 있어봤자 여기까지 밀리는 거 추가 매수하면 된다. 절대 팔지 마라 얘기하죠. 자리가 근데 여기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아니잖아, 결과적으로. 그죠? 이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존버하라고 합니까? 그쵸?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팔라고 해서 팔았는데 올라가면 책임질 거예요?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들 3만원, 5만원, 7만원 사신 분들, 그쵸? 올라갔어요. 그쵸? 13만원에 매도하라 그랬어요. 빠졌어요. 저한테 뭐 줬어요? 자, 이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승인되기 전에 확실하게 매도에 대한 관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제가 올라갈 거라 말씀을 드리는 건 제 생각은 올라갈 거라고 정말 생각을 해요. 왜? HLB 종목 특성상.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면서 브리핑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자, 제가 일단은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뭐 내가 좀 급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일단 텔레그램 방부터 들어오세요. 요것만 일단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위에 번호로 HLB 입장 남겨주시면 텔레그램에 입장 도와드리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 시장의 흐름 뭐냐면, 잘 봐봐요. 지금 주도주가 무엇입니까? 주도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바이오죠. 그죠?
이건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도주가 바이오인 걸 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를 제대로 매수하지 못합니다. 왜? 고점 같아서. 고점 같아서 매수를 못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고점 같아. 왜?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항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도주를 보면요. 5배, 10배가 올라가는 게 주도주였습니다. 그럼 이게 주도주라고 했을 땐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근데 바이오가 주도주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바이오가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지.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항상 이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3년도에 결과적으로 2차 전지가 폭등한 것도 저는 IRA 법안 때문에 폭등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결과적으로 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나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죠. 미국에서. 그죠?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근데 이거에 대한 핵심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로 수혜가 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게 팩트란 말이에요. 사실상. 그쵸? 그럼 이때 미국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된 이후에 이때가 2022년도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23년도부터 폭등이 나왔다. 2차 전지. 뭐 금양 같은 애들 50배, 에코프로 막 20배, 그 다음 또 누구예요? 포스코 같은 애들 10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잖아. 그쵸? 그리고 잡주들도 막 10배씩 올라가고 말도 안 되는 뭐 회사들도. 그럼 지금 보면은 우리가 24년도에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미국의 생물보안법이에요. 전 이게 지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거기다 플러스 금리 인하까지 예정이 되어 있죠. 자, 이번 연도 금리 인하가 한 번, 많으면 한 번,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100% 확실한 건 뭔지 알아요? 100% 확실한 건 2025년도에는 금리 인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상반기에. 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뭐 하고 싶을 거예요? 이제 돈을 풀고 싶을 거예요. 파티 하고 싶을 겁니다. 왜? 장 초반에 아니죠. 대선에 당선이 되고 단기적으로 뭐 해야 돼요?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나갈 방향성을 제시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기대감들이 생길 수 있고요. 지지율을 더욱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강하게 중국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트럼프가 되면 더더욱 그럴 거고요. 그러면서 미국 생물보안법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원료 의약품과 위탁 생산을 막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원료 의약품, 모든 의약품에 다 들어가는 거고 위탁 생산, 의약품을 생산하는 거죠. 이 부분이 막히게 된다고 했을 때는 대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라도요. 그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매출이 우리나라에서 뭐 몇 배씩 크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주식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기대감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식은 뭐다? 기대감이다. 이 기대감이라는 부분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 특징상 급등이 나오면은 두세 배 우습게 갑니다. 거기다가 임상에 대한 좋은 내용들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몰려있는 게 많아요. 그쵸? 지금 최근에 이제 축포를 쏜 유한양행부터 한올바이오 파마, 뭐요? 임상 3상 들어가죠. 그리고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라이센스 아웃 더 남았죠. 알테오젠 3상에 대한 결과 나오죠. 그냥 재료들이 아직도 많다란 말이야. 뿌려줄게. 그래서 우린 지금 바이오 종목을 잡아가야 되는데 HLB가 주가가 급락이 하고 있네. 급락을. 그죠? 그러면 이상하단 말이야. 얘네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텐데 여기서 주가를 빼고 있다? 꿍꿍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 5월 14일처럼 정확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저는 빠르게 텔레그램 방에서 언급을 해드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은 정말 좋은 내용들 많이 좀 전달을 드릴 거니까 HLB 입장이라고 5글자 남기셔서 텔레그램 방은 꼭 들어오세요. 꼭 들어오셔서 대응을 같이 하시면 좋겠고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텔레그램 방 인원이 계속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거는 저는 실력과 비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이러한 대응 방법 HLB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HLB 63,000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눌림목에 잡아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HLB 뭐라 그랬어요? 이날 보면은 언제요? 10월 25일이죠. 자, 이제 우리 HLB 눌리면 담아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때요? 그래서 이때가 단기 저점이었죠. 단기 저점이었고 주가가 잘 가다가 그 바닥을 잘 잡고 가다가 제노포커스 인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제노포커스 인수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단기적으로 그냥 사신 분들은 매도하고 다시 눌림목 잡자. 왜? 이거 결과적으로 제노포커스 인수한 것 자체가 주가를 또 누르려고 작정한 것 같은데 우리 굳이 싸울 필요 없다. 눌리면 다시 담으면 된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대응에 대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잡아드리니까 무조건적으로 뭐 해라? 무조건적으로 HLB 입장 남기셔서 들어오시고 계열사에 대한 부분도 제 개인 채널 명품 차트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이 개인 채널에서 계열사에 대한 부분도 한 번에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방 오셔서 들어가시면 될 것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생물보안법 있죠. 요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생물보안법. 제가 요거 관련돼서 CDMO가 전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CDMO 관련돼서 히든 종목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 마지막에 넣어 놓을 테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어떤 부분이죠 여러분들? HLB 주가 더 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죠? 요 부분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HLB 입장이라고 남겨주시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과 제가 HLB를 과거에 3만원, 5만원, 7만원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 그리고 왜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기법까지 넣어 놓을 테니까 이 히든 기법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히든 기법은 또 뭐냐면,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누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상당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 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